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 들어가기 전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데이비드 홍님 들어오셨고요. 자몽조아님, 처음부터 신념보다는 본인들 입속 챙기는 것 맞습니다. 예. 배동호님, 도이치모터스 수사검사 개검 아닌가요? 예. 지금 도이치모터스는 수사검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공소유지검사, 한마디로 재판하는 검사가 있는 거죠. 예. 공판 검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공판 검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가요 줄리와 최원순의 비리를 재판에 증거 자료 내는 건 일종의 폭로 아닌가요? 아마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예. 구독, 좋아요, 예. 알림 설정 해달라고, 예. 공정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설 차례상에 오른 뉴스, 난방비 폭등. 자, 설 차례상 참, 이 설 차례상에 뉴스를 올린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정치공학적인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설 차례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한 군데 모이는데 그 한 군데 모인 자리에서 주로 많이 대화가 되는 일종의 화제거리를 장악을 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 차례상에 이슈가 된다라는 얘기가 그 민심이 그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형성이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나라 그 명절 풍습이 옛날처럼 모든 가족이 다 모이고 대가족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명절 그 차례상에 그 이슈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그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이제 더 이상 그 차례상, 설날 차례상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거의 불문율처럼 이제 가족들한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가족들끼리도 다 생각이 틀려요. 가족들 중에 이직 있고, 우리처럼 진보 진영 다니사도 있고, 옛날에는 그 이직 이런 양반들 핏대 막 올리고 그러면은 진보 진영 사람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지. 왜? 싸우기 싫으니까. 괜히 내가 뭐 한마디 해가지고 싸움 날까봐 얘기 안 했지. 근데 요새는 참다 못해가지고 한마디씩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 얘기를 이 설날 밥상에서 잘못하면 식구들 사이에 의가 상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예. 식구들 많이 모였을 땐 정치 얘기 하지 말라는 게 거의 불문율처럼 돼 가요. 따라서 설날 차례상에 무슨 이슈가 올라간다. 이건 어떻게 보면 별 문제가 전혀 안 돼. 그걸 의미가 옛날 같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어떻게든 간에 요거를 써먹으려고 작당질을 했던 거죠, 이번에. 그래서 이 설 차례상에 이재명을 올려가지고 이재명 나쁜 놈 이렇게 좀 분위기 조성을 해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인민재판,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인민재판, 여론재판을 끝내놓겠다는 게 검찰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죠? 푸른 하늘님, 결국엔 정치 얘기 하게 돼요. 네. 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주제가 이재명이 아니라 결국에는 난방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치 얘기는 하기 어려워. 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아. 그게 뭐야? 그래서 나오는 게 난방비, 가스비, 전기요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또 문재인 때문이라 덮어 씌운다 그러더래.
이게 왜 문재인 때문이야? 택도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든 안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했었구만. 이걸 왜 문재인 때문이라고 또 뒤집어 씌우냐고. 그러니까 억지를 부려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건데, 뭐 여하튼 간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설 차례상의 뉴스는 이번에는 이재명이 아니라 난방비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난방비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난방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 뭐 30%, 38%가 올랐다고 공식적으로 돼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50% 이상 올랐고 이 느낌상으로는 2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요금이 오르면은 요금에 붙어가지고 추가로 오르는 게 몇 개 더 있죠. 예. 그래서 말이 50%가 올랐는데 같이 뭐 부가세라든지 추가로 함께 오르는 거라든지 이런 거 같이 합치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난방비가 9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였는데 이번에 16만 원이 나왔거든요. 원래로 하자면 이게 한 13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16만 원 정도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까지 뭐 더 부가가 돼가지고 뭐 공동 난방비, 공동 전기료 이런 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확 올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2배가 돼버린 거죠. 2배가.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 모양이더라고요. 자, 검찰은요, 설날 차례상에 이재명을 올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장동 428억 뇌물 약속 승인, 뭐, 요런 기사를, 올렸어. 이쪽으로,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이런 기사를 설날 연휴가 되기 직전에 막 퍼뜨렸죠.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보세요. 장은지, 유원모, 허동준, 장은지, 유원모, 허동준 이런 애들인데, 자,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기사를 2번 나눠가지고 이틀 동안 이렇게 우려먹었기도 했었어요. 이 정도로 자기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야. 설날 차례상에 이재명을 갖다 올리리라. 자, 그런데 실제로는 뭐가? 뭐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근데 실제로 거론이 된 거는 난방요금이더라. 38% 올린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38%가 아니고 해보니까 그 40% 가까이 아니 50%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들이 많죠. 보세요.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뭐 지난해하고 비교를 한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난방이 작년에 102제곱미터를 썼는데 여기는 이제는 96을 썼죠. 근데 작년에 이 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양이 더 적은데 15만 원이 나왔죠. 자,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자세히 일단 놓고 보시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나온 거 보시면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작년 걸로 보면은 여기죠. 작년 걸로 102세제곱미터를 썼는데 102세제곱미터 썼는데 11만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같은 기간에 96제곱미터를 썼어요. 저 적게 썼어. 근데 가격은 더 올랐네. 자, 가격대로 보자면 이게 50% 가까이 오른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전체 내는 돈도 작년에 이렇게 훅 떠버렸어요. 이렇게. 아, 진짜. 자, 이렇게 올라 버렸습니다. 이게 보면은 50%가 오른 걸로 돼 있는데 체감으로 보면 2배 가까이 오른 느낌이 확 들죠. 자, 문제는 뭐 난방비 폭탄 뭐 더 오른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즉 이번 설날 밥상에는 주로
도시가스 요금, 난방비 이런 얘기가 주로 거론이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도시가스 요금이 또는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오를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요금도 그렇고요. 난방비가 오른 거는 이게 천연가스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자료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천연가스 국제 요금, 천연가스 국제 가격입니다. 현물가, 뉴욕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 동향입니다. 이게 지난 한 달 동안 된 건데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 사이의 가격 변동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제곱미터당 5달러 이상 가던 거지 지금 뚜두두두두둑 들어가지고 지금 3달러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떨어졌어. 이렇게 이게 지난 한 달 동안의 가격 변동이에요. 5달러 넘었다가 지금 3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확 떨어졌어요. 자, 지난 3개월 동안의 변동을 한번 볼까요? 지난 3개월 동안에 자, 3개월 동안의 변동 보실까요? 예. 보이시죠? 예. 10월 달에는 6달러, 7달러 뭐 이렇게 가다가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예. 이번 달 들어서는 어디까지 떨어졌다? 예, 3달러 부근까지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고 천연가스 요금 이렇게. 그럼 이제 앞으로 요금 안 올라야 될 거 아니야. 천연가스 요금이 이렇게 천연가스 현물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으면 당연히 도시가스나 도시가스를 이용을 해서 쓰는 난방비나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그죠? 근데 왜 또 오른다 그래? 자, 또 볼게요. 이게 지난 1년간의 가격 변동 내용입니다. 자, 지금 작년 초 2022년 초에는 4달러 부근에서 형성돼 있던 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9달러 가까이 올라갔다가 다시 3달러가 떨어졌어요. 연초보다 더 떨어졌어. 네? 연중에 여름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긴 올랐지만 결국엔 떨어졌다고.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가격 변동, 천연가스 가격 변동 이렇게 보이시죠? 예. 명백합니다. 자, 1월 달에 여기였고, 지금 여기입니다. 여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10달러 가까이 올라갔는지 몰라도 지금은 다 4달러 미치예요. 지금 그래도 3달러, 3달러. 예,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가격이 자꾸 오른다고 얘기를 하죠? 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유가 뭐죠? 예. 이 뭔가 야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보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보세요. 천연가스 등 국제에너지 가격 뚜렷한 내림세라고 기사가 나왔죠? 예. 자, 국제 천연가스 가격 유난히 따뜻한 겨울 날씨에 곤두박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사들인 그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잠시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 원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을 더 다시 낮춰줘야 정상이야. 그런데 지금 자꾸 올린대. 말이 돼? 자, 보세요. 난방비 폭탄인데 더 오른대. 난방비 폭탄인데 더 오른대. 에? 자, 오른대 자꾸. 왜? 이거 뭐야 이거? 아이쿠, 예. 카메라가 잠시 꺼졌네요. 예. 예. 네. 자, 분명히 국제 가격, 현물가는, 천연가스 현물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자꾸, 예, 올리겠답니다. 근데 왜 도시가스는 왜 올린다는 거야? 국제 가격이 떨어졌으면 도시가스 가격도 사실 떨어져야지. 자, 이게 뭐다? 예. 윤석열 정권의 장난질입니다. 정말 황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요, 도시가스 회사들 주식이 오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 도시가스 회사들 주식이 올라. 지금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그 민영화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영화 된다는 거를 노리고 민영화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사두자. 민영화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천연가스 국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국내 도시가스 가격을 올린다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민영화를 위한 포석을 쌓기 위해서 가격이 올랐다라는 핑계 대고 자꾸 지금 그 요금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민영화를 했을 때 재벌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자, YTN 특히 한번 보세요. 도시가스 요금 더 오른대. 이게 왜 이래? 도시가스 요금 이제 떨어져야 된다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다른 언론들은 이제 가격이 떨어질 때가 됐다라는 보도가 더 많은데 YTN만 요금 더 오른다라고 기사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자면 YTN이 지금 한국경제에 인수될 거죠. 재벌 신문이잖아요. 이 재벌 신문에 인수될 거를 대비해서 연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네? 지금 도시가스, 그 다음에 난방비가 오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공급이 부족해질까봐 또는 유럽 쪽에서 가스를 많이 쓰게 될까봐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유럽의 날씨는 비교적 따뜻해지면서 지금 도시가스를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다시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는 또 가능성 없지. 왜? 이제부터 봄 되잖아.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적당한 선에서 휴전을 하려고 들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장 자기들이 유리한 국면에서 휴전하려고 할 거고 그게 결국 뭐냐면 돈바스 지역이라든지 일부 지역 다시 우크라이나에 넘겨졌던 그 지역을 회복한 뒤에 그냥 그 상태에서 우리 여기서 이제 그만하자 라는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자, 결국 이렇게 되면 뭔다? 천연가스 가격이 앞으로 추가로 오를 가능성 없어. 이미 이제 봄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안 오를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여름에 좀 올랐다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도시가스 가격을 올리면 되겠어? 안 되죠. 근데 계속 올려. 이유는 간단해요. 가격 자체를 올려놓겠다라는 거야. 민영화를 위해서.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핑계 삼아서 민영화를 위한 포석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 지금 이 난방비 문제나 도시가스 요금 문제는요, 이게 서민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게 결국에는 민영화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국부를 재벌한테 통째로 넘기겠다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많이 올랐다. 이것만 우리가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민영화를 위해서 장난질 치는 거야. 이미 천연가스 요금은 원래보다 더 낮게 떨어졌어. 라는 얘기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올라서 안 떨어지는 것처럼 장난질 치고 있다. 그래서 더 올릴 수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려줘야 돼. 이게 결국엔 뭐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거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에요. 포석. 다시 이게 우리 민영화 되잖아요. 이렇게 뭐 사회 기반 시설 이런 게 민영화 되면 이용 요금이 확 올라갑니다. 국가가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면은요
이거는 이 국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통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민영화가 되면은 개인 회사잖아요. 이윤 추구가 목표가 된다고.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하철 9호선 기억나시죠? 지하철 9호선만 막 가격 올리고 막 그러잖아. 그때 우리 박원순 시장이 못 올리게 막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도 나고 그랬던 기억하시죠? 그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는데 지하철이 아니라 지하철 9호선만 아니라 도시가스가 그렇게 될 것 같다고요. 난방비가 그렇게 된다고. 지하철 9호선은 어떻게 보면 타는 사람이 서울 시민 중에 일부였어요. 근데 도시가스나 난방 같은 경우 서울 시민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아요. 서울 시민뿐만 아니에요. 전국의 주요 도시는 다 마찬가지예요. 요새 도시 지역은 거의 다 도시가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본다라고 봐도 뭐 과언 아닙니다. 도시가스가 사실 일반 그냥 그 LP가스보다는 싸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민영화되면. 근데 그런 상황을 지금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얘기 넘어갈까요? 네. 레오님, 지금 승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혈압 올라서. 예. 그 다음에 민의님, 빨리 끌어내려야지 서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김정숙님, 민영화되면 부자는 더욱 부자,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게 됩니다. 예, 민영화는 지금 재벌 밥그릇 만들어주기다라고 하셨고요. 혈당체크님, MB 박근혜 때 실패한 정책을 경이 시행령으로 다 해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답답하네요. 유재수님, 국민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의료계도 민영화, 윤석열 탄핵해야 합니다. 예. 그렇죠. 사문난정님, 일시적인 가격 인상은 세금으로 지원해야죠. 문통 때 그렇게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가격이 확 뛰게 되면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게 사실은 세금이죠. 그리고 도시가스공사, 가스공사 이런 데서 그거를 잠시 비축을 해뒀다가 가격을 이렇게 좀 통제,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싸게 해줘가지고 그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익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 볼 때는 손해 보더라도 이익 볼 때 계속 이익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이 쌀 때 이익 봤던 거를 비쌀 때 쏟아붓는 거죠. 그게 원래 그 공기업이 원래 하는 역할이잖아요. 비쌀 때 같이 올라가고 쌀 때 같이 내려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보통. 그리고 우리 석유 우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올 듯 말 듯 내려오잖아요. 이게 도시가스 공사가 이렇게 민영화되면 딱 그렇게 될 거예요. 서민들 그냥 피 빨아먹는 거지 뭐. 근데 이 도시가스가 그 민영화가 아니라 이렇게 공영이 돼 있으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계절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요인으로 비싸졌을 때는 안 올리고 가만히 있다가 다시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이윤을 받아서, 그러니까 쌀 때 챙겨놨던 이윤을 비쌀 때 가격을 안 올려가지고 손해보는 걸 메꾸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잖아요. 이게 뭐, 에휴, 뭐, 말하면 뭐야. 이빨 아프지. 아씨. 근데 이런 거를 윤석열 정권은요, 거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 오르면 오르는 거지. 뭐 이렇게. 당연히 올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지들이 안 해보니까 지들이 돈 많다 이거지 뭐. 답답합니다. 민영화 막을 수 없나요?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민영화는 뭐라고요? 배임입니다. 배임. 그러니까 민영화 하잖아. 그럼 우리 배임으로 다 고발해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재벌한테 이익을 주는 거잖아. 국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공공의 이익을 줘야 되는데 왜 특정 재벌한테 이익을 줘요? 그러면은 특정 재벌한테 이익을 준 거는 배임이야, 배임. 민영화는 배임.
자, 우리도 이제 그거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갈게요. 1월 28일 토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하죠. 그런데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이 좀 모여야 될 것 같아요. 꼭 모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시간을 좀 내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베리님, 여러분 집회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서초로 모여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오늘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일부러 시간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28일 날 검찰에 출석합니다. 특별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검찰 자꾸 오라니까 나간다. 근데 나 혼자 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리스크가 어떤 일이면 별 분리 대응을 해야 되니 뭐 이딴 소리를 하니까 그래 분리 대응할게. 라고 해서 갑니다. 자, 문제는요.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할 때 여기 맞춰가지고 민주시민들이 가서 우리가 응원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인간들 극우단체 7곳이 서초동 주변에 집회 신고를 냈어요. 얘네들은 지금 최대 3,000명을 동원하겠다고 지금 공언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3,000명이 다 오기는 힘들어 보여요. 하지만 얘네들은 3,000명 동원한다면서 엄청나게 큰 음향시설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집회를 방해하려고 들 겁니다. 실제로 지난번 성남지청에서 집회를 할 때 이 극우단체 사람들이 우리 집회하는데 와가지고 막 찝적대고 사람들 괴롭히고 괜히 시비 걸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자면 이 28일 날도 아마 이 극우단체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방해 공작을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00명? 글쎄 그 이상이 몰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의 태도를 좀 봐야 됩니다. 검찰이 요즘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은근히 이재명하고 조국을 비슷하게 놓고 조국 집회 때 얼마가 모였으니까 이재명은 얼마나 모였나 보자 이런 식으로 빈정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안 모이면은 에고 별거 아니네 라는 식으로 몰고 가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중거죠. 검찰의 빈정거림과 극우단체들의 방해. 이게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문제는 우리 진보 진영 내부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유튜버들이 28일 날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어디야? 광화문 집회 가야 되니까, 광화문 집회 가지, 서초동 집회 가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벌써 이렇게 방해 공작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참,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민주 진보진 유튜버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출연도 하고 또 댓글 이런 데 참석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던 그 유튜버들 중에도 이재명 대표 이번 28일 집회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뭐 슈퍼챗 받고 홍보하고 이런 데는 하여튼 이재명 팔아먹는 데는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이 막상 이재명을 지키지 않은 집회는 또 뭔 명분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못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광화문 집회는 오후에 열리고요. 이 집회는 오전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오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마 저녁 때까지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충분히 둘 다 참석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걸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서초동 집회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8시부터
10시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오후까지 계속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뭐 저기 광화문 집회를 갈 수도 있고, 또 뭐 다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광화문 집회를 갔다가 저녁 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서초동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굳이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 말아라고 굳이, 아니, 여튼간 굳이 가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제가, 답답합니다. 이게, 참 이게 보면 이거는 한계를 좀 넘어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꼭 서초동 집회에 꼭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동 집회 어느 정도 하다가 광화문 갈 수도 있고, 또 광화문에서 그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 때 또 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루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은비까비님도 후원 감사드리고요. 스마일리TV님, 그 다음에 소정님 감사드립니다. 스마일리TV님 2번 후원해 주셨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화진님, 서초에 꼭 모여야 합니다. 집회 참석에 자유가 있는데 왜 가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디 가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죠. 좀 문제가 있어요. 특히 아까 총구는 사문난정님 총구는 밖으로 이 얘기 하셔서 제가 드리는 건데, 총구는 밖으로 이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우리가 좀 그래도 그 우리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총구는 밖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일단 한 번은 호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호응을 안 해주고 거기서 바로 면박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던데, 참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전우님, 수원지검 참석했는데 늦게까지 계신 분들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라임님, 10시 반에 서초동 갔다가 오후에 광화문 갔다가 이재명 조사 마치는 자정쯤 되면 다시 서초로 오시겠다고요. 얼마나 좋아.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괜찮다는 보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황금토끼님, 유튜버들 싸움에 진보 지지자들 등이 터져요. 그러게 말입니다. 답답합니다. 자, 유재수님, 이번은 서초 집회로 모여야 합니다. 제가 말한 아까 그 사람들 말한 것 같네요. 그놈들은 개인 돈벌이 미친놈들이죠. 네, 맞습니다. 자, 장영진 TV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생그리나님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김유섭님, 이광호님, 신종순님, 최수남님, 이현정님, 정승권님, 임창원님 감사드리고요. 이름 대신에 장용진 화이팅 하고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슈퍼챗 많이 보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오늘도 또 끝날 때쯤에 이렇게 릴레이도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늘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도 제가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런 도움 한 가지가 제가 또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광고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광고 안 하는 이유가 제가 광고하면 그거 가지고 꼭 시비를 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내 안 하고 말지 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자, 푸른 하늘님, 재명님이 서초로 가시는데 어디로 가야지 힘이 되는지 모르는 지지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입니다. 참 속상하네요.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연휴 끝나고요. 수요일 날 저녁 때 다시 뵙겠습니다.
휴일, 지금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제가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씩 방송을 했는데요.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휴일, 연휴 때는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이제, 매일 할 수 있으면 매일 하고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그때그때 사정에 맞춰가지고 방송을 할 거고요. 방송을 쉬는 날이 되면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공지 안 하고 했더니 막 화내시더라고요. 네. 많이 기다리신다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검찰 범죄 집단 시대 28일은 전부 서초로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예. 자, 랑맨님도 오늘 계속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자, 장윤진 TV, 벌써 방송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토요일 날 우리 다시 함께 뵐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저녁 때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